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스포츠 심리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운동 심리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 심리 이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이론을 하나하나 정확히 학습을 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합리의 행동 이론과 계획 행동 이론입니다. 자, 이 두 이론에 따르면은 운동을 실천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강하게 품는 것이 필요한데, 이 체육 지도자는 운동의 의미 또는 의지를 높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의도가 행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계획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합리적 행동 이론에 포함된 의도만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것은 운동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 통제 인식은 의도와 행동 모두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 앞에 보이시는 글을 보시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이 운동에 대한 의도와 함께 운동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의 계획 행동 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 행동 통제 인식이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자, 밑에 이 앞에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건강신념 모형에 따르면은 이 질병의 위험성 인식이 건강 행동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은 질병의 위험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배경과 사회 심리적 배경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건강 행동을 실천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방해 요인에 대한 생각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포함한 건강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질병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건강 행동 실천에 따른 손실과 혜택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되며 자신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함에 따라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건강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라든가 타인의 조언, 주변에서 질병의 목격은 질병의 위험성 인식에 단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운동 같은 건강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운동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 아니라 질병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이론이기 때문에 운동 행동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라든가 사회성, 체력 증진, 도전과 성취감 등 이런 운동 실천을 유도하는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운동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신념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행동은 자기 효능감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운동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은 금연이라든가 체중 관리, 재활 훈련 등 여러 건강 상황에서의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 건강 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실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은 운동 실천도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운동 신청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 효능감이 다시 높아지는 순환 관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은 자기 효능감은 표에 제시된 것처럼 과거의 수행이라든가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신체 정서 상태라는 4가지 원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과거의 수행, 그러니까 즉 과거에 성공을 한 경험이 자기 효능감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 지도자는 회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도자는 예를 들면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자신의 과거 수행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이거 지도하는 그 회원이 잘 아는 회원이라면 회원님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하면서 과거 수행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화 단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신체 건강에 대해서 최근에 운동 실천을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변화 단계 이론은 운동 행동의 변화를 5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에 보이시죠? 자, 여기서 단계는 진전이 될 수는 있지만 퇴보나 정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특성을 가지지만 다른 단계에 속한 사람과는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변화 단계 이론에 따르면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무관심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이 운동을 실천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유지 단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그 수준의 운동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단계를 지나면은 종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종결 단계는 운동을 5년 이상 꾸준하게 해왔고 더 이상 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평생 운동을 습관화하는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약 16%가 종결 단계에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에 진입한 사람은 시간 부족이라든가 피곤함, 게으름, 날씨 탓 등과 같은 흔한 운동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운동 수준이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 단계 이론, 자, 단계 무관심부터 관심, 준비, 실천, 유지 단계가 어떤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변화 단계 이론에서는 이 행동의 단계를 변화시키는데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과 의사결정 균형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변화 과정까지 해서 3가지가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운동 행동의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단계가 낮을수록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고, 무관심 단계일 때 자기 효능감이 가장 낮았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유지 단계와 종결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진전됨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도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의사결정 균형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일종의 손익 계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혜택과 손실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포츠 지도자라면은 회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심 단계에 있는 회원이 있다면
이들에게 이제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다음 단계인 준비 단계로 이동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변화 과정이란 것은 이 변화 과정이란 개념도 변화 단계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아래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인지 과정과 행동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운동에 대한 태도라든가 생각, 느낌을 바꾸는 과정으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변화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론의 마지막으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자, 생태학 이론에 갖고 앞에 생태라는 것은 어떤 특정 변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관점 또는 여러 모델을 합친다는 의미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태학 이론에서는 이 환경과 행동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리고 개인 관계적,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친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 학교나 기업, 회사,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각종 규정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의 동기나 지식에만 초점을 두고 운동 실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운동 실천을 높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보고 개인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물리적 환경, 정책 변화를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 이론에서는 이들 모든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긴 하지만 특히 운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운동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운동을 하도록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지칭하는 행동 세팅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인 요인에도 운동을 지지해주는 행동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문화, 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운동을 위한 자원과 시설에 관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 환경은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자연적인 환경은 무엇일까요? 날씨와 지리적인 조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환경은 정보라든가 도시와 수준, 그리고 건축물 혹은 교통환경, 오락과 여가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게 여기 인공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이 환경에 관한 정책과 공공 정책을 바꾸기로 한다면 이 생태학 이론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생태학 이론을 토대로 운동 실천을 촉진하는 계획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혹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 정책과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자전거라든가 이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 송파 같은 데 가면은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트랙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으면 당신은 몇 킬로를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을 때는 얼마큼을 더 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적인 내용을 방안을 도입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지역사회 운동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환경심리학자 혹은 건축가, 교통 전문가라든가 여가 전문가와 협력을 시도한다면 이 생태학 이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모든 국민들이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생태학 이론까지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운동 심리 이론 5가지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포츠 심리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